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뇌란 수계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모습에 참담해야 할 후배들이 한두 명은 아닌 것 같고 반성을 하고 있다고 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라서 이제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고수의 맞수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부터는 동갑내기 두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금요일 단도직입을 이어가겠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은 계속 나와주셨고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슈 토크에서 주로 만나다가 오늘 자리를 옮겨서 함께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취임을 했는데 첫 출근길에 해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해체. 지금 검찰 해체냐, 검찰의 기능 분산 또는 재조정이냐에 대한 약간의 그런 용어 선택에서의 논란까지는 아니고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해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검찰은 정말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이란 전제 하에서 검찰 개혁은 이제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돼버렸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감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기간 중에 검찰 개혁에 대한 그 공약들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했다 이렇게 보는데 근본적으로 오늘 임은정 신임 지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검찰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오남용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검찰을 정치 검찰이다 이렇게 불명예를 씌우게 만들었고 그런 불명예들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게 되는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가 이미 많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의 자정의 능력은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미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스스로 자정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혁의 대상이 된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의 상황에서라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 개혁 관련된 4법을 또 발의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민주당의 지지자들 또는 당권 주자들까지도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워낙 강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검찰이 어느 수준까지 동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이제 이런 사안들이 생긴다.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얘기만 나와도 소위 검난이라는 단어들이 뛰어나올 정도로 많은 집단적 항명 사태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검찰 내에서도 어느 정도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데는 검찰도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이라는 딱 이 단어만 나오면 사실은 검찰 내부에 다양한 네트워크라든가 다양한 선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계파도 있을 거고요. 그 모든 계파를 초월해서 항상 저항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도 아주 작은 변화만 이끌어진다든지 아니면 하나마나한 그런 문제들 또는 저항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검찰 제도와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임은정 검사장이죠. 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기대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발언을 통해서 이제는 검사들 스스로 이 개혁을 어떻게 물리칠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검찰 내부에서 부글부글거린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공개적인 발언이 이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연판장 돌린다는 이런 얘기도 없고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도 어떠한 저항도 없다라는 걸 보면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이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어느 정도의 개혁이냐.
이제까지서도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개혁을 하려고 했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가시적인 개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갈 것이냐를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글부글하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예. 저는 그 보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검찰 개혁에 대한 부글부글함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직 대통령, 지금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된 그리고 피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한테 부글부글하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도 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믿었던 검찰 선배가 오히려 검찰에게 이 부메랑을 안겨온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저는 그 당시에 침묵했던 검사들에게도 분명히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거스를 수 없는 이제 대세가 됐다라는 데는 대체로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할지가 관건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야당과도 협의를 잘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사진이 하나 찍혔어요. 이렇게 휴대전화에 메모하는 그런 장면이 찍혔는데 검찰 개혁 시기 하려면 신속히 선제적으로 하자라는 딱 한 줄이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기존의 입장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같은 입장 속에서도 의지를 한 번 더 다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달라졌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필요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성호 그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당에서도 그렇고 정성호 후보자도 그렇고 여러 번 밝힌 바가 있는데 어제 저는 그 장소와 시점이 참 미묘했다라고 봅니다. 저 문자를 이제 본인이 적고 있었다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저 이제 본회의장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많은 언론들이 본회의장 안에서 사진 찍죠.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특히 그리고 어제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자들과의 어떤 그 간담회 또 기자회견을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저 메시지가 공개됐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얼개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갖출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추석 전에 어느 정도의 이 제도에 대한 얼개는 갖추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난 직후에 오후에 저 문자가 공개됐다라는 뜻은 어느 정도 정성호 후보자도 대통령의 말씀 또 그리고 당의 분위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인가를 고민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적는데 저 이제 검찰 개혁 시기 하려면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하자. 본인에게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정성호 후보자가 이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당 또 야당 그리고 또 일반 그 지금 이제 법조계에 있는 뭐 검찰 이런 쪽들까지 지금 그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그래서 좀 신중하게 이 제도를 완성시켜 나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의지도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예. 빠르게 신속하게 그리고 한 번에 우리가 먼저 안을 던지고 그 안에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사진 찍히는 거 다 알지만 일부러 찍힌 측면도 있다. 그렇게도 해석이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저는 100% 일부러 찍으셨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 하도 보도가 많이 돼서 그럼요. 특히 다선 의원은 뒷자리잖아요. 네. 더 잘 찍히잖아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바로 카메라가 보고 있는 걸 아는데 그걸 보여줬다는 거는 예. 찍으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뭐 김대변인께서는 원래부터 그랬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음이 바뀌셨다기보다는 전략이 바뀐 것 같아요. 전략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주당 내 두 가지 흐름이 있었는데 처음에가 이제 지금 법안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과격하다, 굉장히 급진적이다라는 그 개혁안을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정성호 우리 후보자나 그 몇몇 또 국회의원들은 그래도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하자, 상황을 보면서 하자라는 주의였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지율이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선거 때보다는. 그리고 어제 그 기자 간담회 때도 봤지만 30일 만에 굉장히 자신감이 붙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고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사실은 논쟁이 붙을 수 있는 개혁을 실시하자라는 쪽으로 생각을 굳힌 게 아닌가.
그래서 정성호 후보자나 몇몇 국회의원들을 통한 이렇게 온건한 생각, 온건한 개혁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쪽보다는 한 번에 그냥 밀어붙여서 끝내버리자, 빨리 끝내자라는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정성호 후보자가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내 전략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를 국민들 앞에서 또 다시 발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됨으로써 의향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 청문회를 앞두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은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떠한 문제점들, 어떠한 보완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정말 진지하게,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성호 후보자를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여러 차례 했는데 가장 최근에도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을 했었고 기소 수사 분리를 비롯한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뭐 본인뿐만 아니라 당에서 공약을 해서 대선에서 선택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데 저 사진을 일부러 찍혔다면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당권 주자들은 추석 전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가는데 법무장관 후보자는 충분히 협의하겠다라고 해서 좀 늦더라도 협의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부각이 되다 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 나도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인터뷰를 해본 입장에서 한번 당내에 해봤습니다. 이견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언론들이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 특히 정성호 후보자가 워낙에 이제 온건한 이미지, 합리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정성호 후보자가 이 그 검찰 개혁을 주도하게 될 경우에는 당과의 속도 차이가 분명히 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있었다고 보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전에 그 민현주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전략상의 약간의 수정은 있었지 않았었을까.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석이라는 시점을 확실히 언급을 해주신 것이 좀 저는 어제 그 정성호 후보자가 본인에게 문자로서 이것을 빠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암시, 뭐 앞으로의 전략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노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거스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제 불가역적으로 앞으로 진행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메시지로서 전달하고자 했던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검찰 개혁 얘기는 여기까지 해볼게요. 뭐 국민의힘에서 지금 반대 목소리가 또 거칠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못하죠. 네, 지금 상황이 못하나요? 네, 내부적으로는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는 거부가 많았습니다. 저항도 많았고요. 근데 지금 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 시대 때 문제들 때문에 검찰이 공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은 할 말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개혁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사실은 논쟁이나 토론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네. 딱 한 군데 반대하는 정당이 있는 것 같아요. 개혁신당. 어제 천하람 권한대행이 그 비교섭단체 대표들 만난 자리에서 검찰 해체, 분리 이런 걸 우려한다라고 얘기했다가 다른 당 대표한테 바로 반박당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뭐 검찰의 뭐 해체, 분리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대통령 앞에서 이런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민생과 경제 아젠다로 충분히 좀 치고 나가고, 물론 저희 당 이름은 개혁신당이어서 뭐 이런저런 개혁들이 많이 논의되는 거 뭐 저희 입장에서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되니까. 조금 전에 뭐 천하람 대표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검찰 사법개혁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생개혁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반박을 당했다고 하네요. 영상으로 확인이 됐죠. 검찰개혁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큰 교훈을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뭐 저는 들어갈 일이 없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반드시 사진 찍힌다. 그래서 의도된 메시지 전달의 창구일 수 있다라는 해석이 더 강해질 것 같고요. 오대영 라이브를 여의도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다음에 찍힌 사진을 보고 저희가 해석하기가 조금 용이합니다.